네, 이번 시간에는 메탈 밀링기에서 링크리스 타입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링크리스는 커넥터가 없는 타입입니다. 리버스 타입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치부의 앵글드나 전치부의 앵글드 케이스에서 위에 교환면 부위에 다듬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가공을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환봉을 생성할 때도 동일하게 링크리스라는 환봉을 생성해야 됩니다. 앞에 L이라고 약자가 써있게 되고요. 여기서도 10파이와 14파이 두 가지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블럭 이름에서도 L이라고 먼저 한번 적어주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링크리스의 L, 그리고 포지션 1번, 그 다음에 임플란트 회사 지식, 요 순서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슬롯과 그 파일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실제로 파일 이름이 1번이라면 슬롯도 1번, 그리고 2번이라면 2번 동일하게 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지그에서도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지그에서 중간에 오뚜기 모양의 어댑터라는 게 일단 중간에서 한번 체결이 되고요. 저 어댑터 부분에 스크류 헥사 부분이 쪼여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달리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STL 파일에 슬롯도 동일하게 해당 밀링할 환봉 위치에 맞게 슬롯을 지정을 하고요.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 기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커넥터가 달려야 될 위치가 거꾸로 되면서 실제 저희 환봉의 헥사 부분이 저 어댑터 안에 쏙 들어가서 배치하게 되고요. 이제 거꾸로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어댑터도 임플란트 회사에 맞게 유형이 다르고요. 오스템의 TS 타입이냐, 그리고 SS 타입이냐, 헥사냐, 옥타냐, 거기에 따라서도 어댑터가 종류가 다르게 껴지게 되고요. 주로 사용하는 임플란트 회사에 맞게 어댑터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커넥터가 달려있지만 저 커넥터는 지우셔도 되겠죠. 위쪽에서 헥사가 잡아주기 때문에 어댑터와 헥사의 결합으로 가공할 때 잡고 있는 힘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커넥터는 지워주시고요. 동일합니다. 그 분홍색의 어버트먼트 베이스 라인은 항상 환봉 끝단부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잠깐 어댑터를 제가 반투명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보시면 환봉의 정 가운데 센터에 지금도 역시 각이 와 있죠. 각이 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면이 와 있는 밀링기여야 됩니다. 지금 같은 저희 메탈 밀링기는 센터에 링크 타입이던 링크리스던 가운데 면이 와야 되기 때문에 스크류 채널 축으로 파트 조정 기능 들어오고요. 자, 먼저 분홍색 라인 먼저 한번 맞춰볼게요. 자, 막대 아이콘 눌러서 크게 확대한 뒤에 분홍색 선 한번 찍고요. 환봉에다 대고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일단 한번 맞춰줍니다. 환봉 끝단 부위에 어버트먼트 베이스 라인이 오도록. 자, 바꿔진 모습 보이죠? 1단계는 일단 됐고요. 자, 2단계 환봉 가운데 각이 와 있는 모습을 제가 30도 회전을 시켜서 면으로 바꾸겠습니다. 30도 회전으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센터에 면이 오게 바꿔준 모습이고요. 자, 링크리스는 이 두 가지 작업만 완료가 되면 중요한 준비 작업은 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벗어나 있는 부분도 없죠. 환봉 내에 다 어버트먼트 파일도 잘 배치가 됐고요. 커넥터는 지워줬고요. 저 윗부분의 교환면 부위는 이제 커넥터가 없기 때문에 가공 나온 상태에서 후작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링크리스를 잡고 있는 어댑터도 역시 임플란트 회사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제품은 소모품입니다. 이제 헥사 부분에 조금씩 잡고 있는 그 힘이 전해지면서 유격이 벌어지게 되고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보통 어댑터 한 개 기준으로 40개에서 50개 정도 가공을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깎을수록 어댑터에 유격이 생기면서 진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실제 어댑터를 50개 이상 사용했다면 나오는 어버트 가공물 표면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잡아주는 진동 때문에 어댑터가 빡빡하지가 않은 마모가 심한 제품이라면 어버트먼트 외면에 물결 무늬로 결이가 있거나 그 뻐 자국이 아마 가로 모습으로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도 항상 임플란트 회사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소모품이다. 개수를 카운트하면서 바꿔줄 시기를 일정 부분 관리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난번에도 역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기공소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로 받는 커스텀 가공물이던 항상 그 가공기의 실제 스펙에 맞게 지그 타입에 맞게 센터에 면이 오는지 각이 오는지, 그것도 물론 헥사냐 옥타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헥사라면 가운데 면이 오는 상태에서 또 면을 돌리겠다, 그럼 60도로 돌리면 될 거고요. 가운데 각이 왔는데 면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30도로 회전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배치가 됐다면 우측에서 공구 계산에 누르면 되는데요. 지금도 한번 제가 멀티 타입이기 때문에 두 파일 모두 생성해서 환봉 두 개를 동시에 계산하는 작업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위치 이제 한 번 더 왼쪽에 3번 위치에다가 환봉을 만들어 놓고요. 역시 링크 리스 타입의 환봉을 만든 모습 보이시죠? 여기서 링크 타입의 환봉을 만든다 그러면 실제로 환봉의 모습이 지금 모습과 다르게 조금 약간 언밸런스하게 위치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깎고자 하는 타입에 맞게 환봉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지금처럼 링크 리스는 커스텀 STL 파일이 달려 있어야 정상입니다. 거꾸로 달려있는 모습 보이시죠? 거꾸로 달려있어야만 링크리스 리버스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스크류 채널 축으로 파트 수정 누르시고요. 자, 우측에서 막대를 맞추는 아이콘 누르고요. 자, 분홍색 한번 크게 확대해서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환봉 바닥에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항상 확대를 해서 맞춰줘야만 저 라인이 정확하게 끝단 부위에 맞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계 반대 방향 돌리는 걸로 30도로 회전을 해서 각에서 면으로 바꾸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처럼 초기에는 여러가지 반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 계속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지금 같은 확인 작업을 해주는 거를 꼭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그가 안 보일 때는 항상 지그를 왼쪽 클릭해서 지그도 숨길 수가 있고요. 또 어버트먼트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자, 어댑터 내부에도 지금처럼 플랫한 유지부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쪽에 면이 체결이 될 겁니다. 환봉 핵사에 면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면을 가운데로 맞춘 거고요. 지구도 숨길 수 있겠죠? 지구도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우측에서 선택한 영역 숨기기 누르면 지금처럼 숨길 수 있고요. 또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모두 보기 누르면 숨겼던 부분도 모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과 3번 위치에 총 2개를 배치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한 번씩 눌러서 2개를 다 노랗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우측에 공구 계산 눌러주고요. 자, 이 경고창은 항상 뜰 수 있습니다. 커넥터가 누락되어 있다고 뜨지만 지금은 커넥터가 없어도 가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제가 삭제하고 커넥터가 없지만 계산을 하겠다, 예 버튼을 눌러준 거고요. 자, 이제 계산되는 동안에도 마우스 왼쪽에 보시면 실제 밀링기와 픽스처가 어떤 타입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서 보시면 내가 생성한 블럭의 위치 2번 그리고 3번 그 다음 파일 이름이 보이게 되고요. 항상 중간에 지금처럼 2번과 3번에 내가 꼈던 파일에 맞게 밀링기에서도 환봉을 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번과 3번에 둘 다 오스템 같은 회사면 상관없겠지만 서로 다른 임플란트 회사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어떤 회사인지 실제 낄 때도 동일하게 껴줘야만 환봉이 이제 소멸되지 않는 그런 실수가 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환봉은 한번 가공하는 즉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봉 같은 경우는 꼭 그 재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작업이 실수가 없어야만 지금처럼 능률적으로 가공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혹시나 이제 메탈 밀링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툴이 3mm 황사각이 들어갈 때 굉장히 RPM도 빠르지만 소음이 큽니다. 역시 윤활유가 적당하게 그 공구의 끝부분, 유효장 부분을 분사를 해주고 있어야만 열과 그 스파크가 안 튀게 되고요. 혹시 3mm가 실제 빼서 현미경 날을 본다면 현미경 날 부분이 그 끝부분에 마모가 많이 돼서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 있다. 그러면 즉시 환봉 가공하시기 전에 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툴을 바꿀 때는 마모가 되어 있는 툴만 일단 바꾸는 게 중요하겠지만 보통 3mm의 마모가 눈에 띄게 실제로 아예 면이 나가져 있다, 면이 이가 나가져 있다 정도라면 3mm와 2mm 해당되는 공구를 한번 한 세트를 같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스파크가 많이 튀거나 소음이 클 때는 가공을 잠시 멈추고 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윤활유 같은 경우도 너무 그 물성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물러도 안 되지만 되는 경우는 윤활유가 노즐에서 분사할 때 공구의 끝부분까지 쏴주질 못하고 있다면 윤활유 통을 다시 한번 희석을 해서 일정 비율로 다시 비율을 맞춰서 윤활유 통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보통 1:9, 1:10 정도로 윤활유 1에 물이 9에서 10 정도 비율로 맞춰주고 있는데요. 계속 장기간 그냥 물만 채워주거나 그 위에 첨가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유가 떡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그런 경우는 다 비워주시고 새로 윤활유통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기를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윤활유는 수용성 절삭유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말통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셔서 커팅 오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과 3번은 이미 한번 계산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 4번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하려고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가공 파일의 이름을 보시면 지금처럼 링크리스트 타입의 가공된 날짜와 시간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게 몇 번 위치에 계산이 되어 있는지는 계산하신 분이 꼭 밀링기에서도 동일하게 기억을 해서 가공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3번 위치라는 게 파일 이름에 적혀 있지 않죠. 이건 동일합니다. 링크 타입이와 링크리스트 둘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